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카바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15회차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는데 건강관리, 기분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은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예쁘고 생동감 있는 봄도 있고 춥지만 싸하면서도 포근히 내리는 눈 구경할 수 있는 겨울도 있고 어느 계절이 좋은지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사계절이 있어서 어느 계절이 좋은가 하고 고민해 보는 건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이란 생각이 드네요. 덥기만 한 나라, 또 춥기만 한 나라, 또 사계절의 그 경계가 모호해서 일상이 지루한 나라들이 지구상에 꽤 있잖아요.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함과 행복을 누리시는 청취자분들은 장마나 더위쯤은 연연하지 않으시고 잘 지내고 계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네, 오늘도 여행길 동반 선생님, 심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은모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제 못 주무셔서 오늘 조금 그러시다 그러더니 목소리는 밝고 좋으신데요. 그렇답니다. 제가 분위기 좀 띄웠죠? 네, 선생님 오늘 여행 떠나는데 쳐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멀리 갈 거예요. 그쵸? 어디 가실 건데요? 오늘은 그 충남 서산이라는 곳에 있는 네. 개심사라는 데를 좀 옛날에 한 두 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참 경치가 좋고 네네. 좋은 절이었습니다. 이름도 개심. 개심사. 마음을 풀어놓는 개심사 참 좋은 절이죠. 그런데 그래서 좋은 절로 가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서 개심을 완전히 못하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자, 화이팅 한번 하죠. 화이팅. 개심 10개자 쓰는 마음심에. 네. 서산의 개심사는 저는 여러 번 갔었어요. 구도여행 때도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 3번 정도 갔었거든요. 예, 서산에 볼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녀와서 여러 번 다녀온 절이라 오늘 아주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심사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을 여는 절이네요. 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마음을 여는 곳. 마음을 여는 곳이라는 것은 사람 간에 서로 네. 정을 듬뿍 주는 이런 것이 개심 아니겠습니까? 네. 절 이름 참 좋아요. 그쵸? 개심사.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딱 들었으면서 그 한자로 써있는 개심사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절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절 그 모양이 참 그 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개심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 벚꽃, 왕벚꽃, 뭐 청벚꽃, 그 다음에 배롱나무 이런 게 되게 유명해요. 기억나세요? 배롱나무랑 백일홍 말씀이죠. 네, 목백일홍. 예. 배롱나무에는 뭐 무슨 전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성원 앵커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면 좀 얘기해 주시죠. 배롱나무요? 네.
전설 따라 삼천리는 희망 선생님이 해주셔야죠. 딱 그 옛날에 이러면서 한번 해주셔야죠.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피곤하시다고 떠넘기시려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벚꽃나무가 일반 벚꽃은 이렇게 헛겹으로 펴서 우리가 봄 되면 제일 먼저 벚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개심사 이쪽에 있는 벚꽃은 왕벚꽃, 뭐 겹벚꽃 이래서 송이가 막 되게 커요. 주먹처럼. 그래서 꽃 구경하러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생각이 나네요. 지난해 갔었는데 청벚꽃이라고 보셨어요? 선생님 가실 때는 그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나요? 정복권요. 예. 푸른 벚꽃이 있어요. 예. 멀리서 보면 이렇게 푸르스름해서 흰색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면 잎이 정말 이렇게 연두빛이 돌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붉은 심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청벚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벚꽃은 빨리 지고 빨리 지는 대신 이 청벚꽃이나 겹벚꽃, 왕벚꽃은 피는 시기가 조금 늦은 대신 개화 시기도 길대요. 그래서 벚꽃 구경하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것으로 또 유명한 절이기도 해요. 개심사가. 그렇군요. 네. 벚꽃 구경하러 내년 봄에는 많이들 가시겠네요. 가을에는 국화도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되게 예쁜 절이에요. 아담하고. 세심하게 보시기도 하셨네. 예. 특히 마음에 들어서 올라갈 때 저수지를 끼고 이렇게 자동차로 올라가는 길도 참 좋고 또 절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도 좋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절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심사 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일단 언제 지어졌고 설명을 해주세요. 예, 개심사는 서산 상왕산에 있는 절입니다. 상왕산. 코끼리 상자에다가 네. 임금 왕자 네. 상왕산이니까 네. 코끼리가 임금, 예를 들면 부처님 계시던 데는 인도 코끼리가 유명하잖아요. 네. 또 코끼리를 숭배하기도 하고 해서 상왕이라는 아무래도 그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된 산이 아니겠나 생각이 제 마음대로 해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개심사인데 네. 개심사가 생긴 거는 그 백제 말기 말하자면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그때 백제 무왕 때 그 예감선사란 분이 장건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 처음에 이름은 개원사. 네. 으뜸원자 원자를 써가지고 개원사라고 이름을 지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중국을 통해서 서쪽으로서 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 개원사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서쪽 해안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름은 개원사를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고 네. 해서 이것이 이름이 개심사로 이름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이것이 고려 때도 중건을 한번 했고 조선 성룡 때도 중건을 했고 이렇게 쭉 나온 절인데 이 절이 더욱이나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거는 아직 그 창건 이래로 뭐 소실된다든지 침해를 당해서 한번 망가진 적이 없는 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절은 가치가 큰 절이네요. 임진왜란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순신 장군 덕분으로 서쪽으로는 많이 못 갔던 모양입니다. 네. 불교가 저기 중국으로부터 해서 서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서산 그쪽에 예전에 그 백제 시대 그런 절터나 불교 유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개원사로 했던 개심사이던 어쨌든 그 불교의 첫 느낌을 이렇게 팍 풍기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죠. 네. 개심사는
선생님 기억나시죠? 선생님도 가보셨다 하니 그 전각들이 되게 좀 특이한 모양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둥 같은 거. 제가 기억나는 네. 거는 참 이 정각 기둥이 이런 것들이 원인 그대로 좀 있다는 게 특이하게 네. 기억이 납니다. 기둥이 이렇게 굽어 있는 그렇죠. 기둥을 구분 채로 본래 원목 그대로인데 휘어진 또 그런 귀한 나무는 백지 때부터 그러니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나무로 어떻게 기둥을 세워서 그 범종각에 있는 기둥도 그렇고 실제로 가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되게 휘어진 기둥으로 어떻게 그 시대에 세워서 지금까지 저렇게 잘 되고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듬어서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자연의 미학, 그런 특별한 미학이 느껴지는 그런 절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개심사에 있는 어떤 정각? 신금당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네, 신검당. 신금당. 네. 심은 찾을 심자에다가 갈금자에다가 이제 집당자인데 네. 칼을 찾는 곳? 신금당 말하자면 칼은 정의를 위한 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네. 말하자면 지혜를 찾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금자에 유래된 것은 신금당이 있는가 하면 세금 정도 우리가 서울에 있죠. 네. 그것도 그거는 이제 칼, 사람을 해치고 난데 다시는 칼을 씻는 더 안 해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예. 칼을 씻는 곳이다 해서 세금 정도 있고 네. 신금당은 그 진리 지혜 그 자체를 찾는 그런 예. 장소로서 이름을 신금당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굳은 의지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이 절은 개심사의 그 요사체로 쓰이는 정각인데 네.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참 예. 지혜를 찾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예. 요사체 이름을 신금당으로 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중앙에 딱 이렇게 그 대웅전이 있고 대웅보존이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왼편 쪽에 신검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검당도 예쁘고 그 옆에 신검당이 세 칸으로 되어 있는 정각인데 이어져서 다른 그 정각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기둥이 너무 예뻐서 그 밑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신검당이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니 스님들께서 이렇게 정진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는 그런 곳이었네요. 그렇죠. 신검당이. 요사체니까 네. 자세히도 보셨네요. 네. 저는 어디 가도 자세히는 못 보기 때문에 특별히 예뻐요. 개심사가. 그 신금당의 차를 심자는 게 우리 네. 옛날 시무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무도 소를 찾는다. 네. 그런 말도 연관이 되고 네. 신금당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신금정이 우리 만해 선생님이 예. 쓴 정자도 시무당이라 시무당이라고 예. 돼 있죠. 만해 스님 수행터. 예. 아, 뭔가를 찾는 곳이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러면 선생님 대웅전에 있는 주련이 아니고 이 신검당 주련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 특이한 그래요? 것이 네. 신금당의 주례는 네. 보통 네 기둥에 다 써져 있는 주련이 많은데 네. 여기는 딱 한 기둥에만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아, 오늘 공부하는 거 주련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아싸. 그 한 줄이라도 네. 뭐 너무 심오해서 또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보기 위해서는 이 주련이 나온 출처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출처도 나중에 같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한 줄이라고 좋아했더니 출처까지 합하면 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합해봤자 몇 줄입니다. 네, 한 줄짜리 주련, 되게 특별한 주련을 오늘 또 공부하겠네요. 아, 그러면 선생님 한 줄짜리 주련 공부 먼저 할까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뭐 그러죠. 네. 근데 참 부처님 가르침에 깊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글자 해석은 하지만 깊은 뜻을 이해하기는 좀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뜻을 이해하는 건 다 각자 목이니까 안심하시고. 한 줄 써인 주례를 먼저 하면 네. 알아보면은 네. 장해 망망 정멸궁이다. 이 딱 한 줄 있습니다. 장해 망망. 창해 망망 적멸궁. 장해 망망. 망망 하다 때 장해 망망 정멸궁이다. 그럼 장해가 뭐냐? 참 네. 창자는 글자가 되면 큰 글창자인데 네. 큰 바다를 이용하고 네. 창자 위에 불초자를 쓰면 푸른 바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장공할 때는 푸른 하늘, 네. 장해를 넓은 바다, 큰 바다로 이야기도 하지만 네. 푸른 바다로 풀이하기도 하는 그런 게 장해입니다. 네. 참 망망, 아득하고 아득할 망자니까 망망하다. 너무 네. 아득하게 멀리 보이는 걸 망망하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 망망한 큰 바다, 망망대의 그 푸른 바다 같은 네. 부처님의 정멸부궁이 있다 이 말이겠죠. 아주 커다란 바다, 크고 넓고 그렇죠. 깊은 그런 큰 그렇죠.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처님의 정멸 그 궁에는 네. 네. 장의 망망같이 크고 아득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겠죠. 망망하네요. 바다가 연상이 지금 되거든요. 크고 넓은 큰 바다가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큰 바다를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보궁, 그렇죠. 그리고 상징하는. 또 이 절이 서해 바다 있는 쪽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참 주변 환경에 맞춰서 예, 바다를. 맞는 그런 주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 주례를 출처를 쭉 보면은 네. 출처가 사찰마다 아침 종성이 있답니다. 네. 아침 종성은 아침에 법용을 치는 게 아니고 예불 하시기 전에 모든 하는 아침에 네. 모든 만물을 깨어나게 만드는 종을 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침 종을 칠 때 네. 외우는 개송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네. 전체 개송 구절로 한번 보면은 네. 줄에 나온 한 구절 먼저 나오는 것이 청산첩첩 미타궁이라고 있습니다. 청산 첩첩 첩첩. 미타굴. 청산은 참 푸른 산 아니겠습니까? 그 푸른 산 첩첩은 깸이 쌓인 걸 예. 첩첩 첩첩산중할 때 그 첩첩이죠. 첩첩의 한문을 보면 바전자 세 개가 돼 있는데 예. 어디 가면 다랭이 논이라고 저 남해 가면 네. 논이 첩첩이 있는 네, 그런 네. 걸 의미하죠. 첩첩은 네. 청산 첩첩 같은 미타굴이라 아미타불의 석굴이요 이 말이야. 네. 그 아미타불을 모시는 자기 그 정각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줄에 나오는 창해 망망 정멸궁. 네.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큰 바다. 예. 주례이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물물염내 무가해라. 물물은 물건할 때 물자. 네. 사물마다 염내. 염자는 염화시중할 때 염자입니다. 네. 짚는다. 꼭질 네. 염자. 네. 집을 염자입니다. 네. 집을 염자. 물건마다 염내 무가해라. 무가해는 우리 반야신경에는 무가애고 할 때 무가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림이 없다. 네, 그렇게? 그래서 물건 두두 물물 모든 물건마다 일체 것에 걸림이 없다 이야기죠. 네. 그래 걸림이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기간 송정 학두홍이로 네. 기간은 얼마나 기자요? 네. 간자는 볼간자. 네. 송정은 솔나무 정자를 의미하고 네. 학두홍은 새학. 예. 날아다니는. 드름이 같은 거 학두홍이라 학의 머리가 붓다 이 말이죠. 붓다. 그래서 이런 솔나무 정자에 있는 붉은 머리 학을 몇 번이나 기간이라는 걸 몇 번 보았냐 이 말입니다. 기하요 기하급수할 때 진짜 얼마나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선생님. 기간 송정 학동 이네 주련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네. 한 구절로 그 신금당 요사체 주련으로서 붙였는데 두 번째 창해 망망 정멸궁이 이제 신검당 주련으로 한 줄이 딱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깊고 넓은데 네. 여기에서 모든 가르침만 받고 나면은 만물에 걸림이 없다. 일체 걸림이 없을 텐데 네. 공부하는 성자들은 기간 송정 학동이라 솔나무 정자의 붉은 머리 학을 몇 번이나 봤느냐 아니 뭘 깨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줄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 한량없는 아미타굴, 정멸보궁, 뭐 두루두루 온갖 세상에 부처님 세상이다까지는 했는데 갑자기 붉은 학이 나와서 셋째 절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넷째 주에는 공무 수행자들을 보고 이 정도로 뭔가 핵심을 깨우쳤느냐 이런 것을 설파하는 주련이라고 개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거 안 하기 다행인데요. 이거 아니고 이 중에 한 줄만 하는 거죠. 진짜. 물론 창의 망망 정멸궁이라 이거만 공부해도 됩니다. 오늘은. 근데 이 한 줄도 진짜 막막하네요. 또. 그냥 그 푸른 바다, 넓은 바다를 보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되는 주례입니다. 네, 큰 가르침을 깨우치는 어떤 그런 걸 설명하는데, 그렇죠. 뭐 출처에 대한 개송에서 따오셨다고 이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침 종칠 때 개송입니다. 따로 선생님께 끝나면 여쭤봐야 되겠는데, 학의 붉은 머리를 몇 번이나 보았는가? 이건 선문답 같은 내용인가 보죠. 그렇죠. 붉은 머리를 가진 학은 별로 없는 거죠. 귀하죠. 보통은 흰머리 학이 대부분인데 학은 흰색이니까. 귀한 걸 귀한 가르침을 언제 깨우쳤느냐. 그렇게 하니까 조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 해석입니다만. 시만표 해석.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 신검당에 있는 창해 망망 절멸궁 이렇게 발음도 안 되네요. 어려운가 봐요. 부처님 깨우침이. 한 줄이라고 좋아했더니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그냥.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커서 이거 한 줄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정진하시는 승려분들이 요사체에 딱 이거 걸어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한 줄 보시면서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할 때마다 엄청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줄에 담고 있는 뜻이 너무 커서. 그렇죠. 큰 바다 속에 몸을 푹 담그는 기분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무시고 하신 장소였던가 봐요. 그렇죠. 선생님, 이 지금 아침 종성계에서 한 줄을 따서 이 신검당에 이렇게 딱 주련으로 해놓은 걸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아하니 정리 아닌 정리를 하자면 언젠가부터 선생님 사실은 정리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청취자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하면 다 같이 들으시고 느끼는 게 다 따로 있을 텐데 제가 섣불리 정리한다는 게 사실은 겁이 나더라고요. 어려울 수밖에 네. 없는 것이 네. 개심사에 보면은 네. 정각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는 첫 개성에 나오는 아미타 글도 있고 한데 네. 이 여기는 정각이 대운전도 있고 네. 대웅보죠. 대운전은 우리가 알기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으로 알고 네. 아, 그리고 그런데 또 선생님. 무량수광도 네. 있습니다. 그럼 네. 무량수자는 보통 아미타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시는 이런 정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뒤에 정밀보응이나 줄이네 이름이 글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밀보응은 또 비로자나불 법신불 부처님을 상징하는.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 자기 마음 중심으로 모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어떤 이런 부처가 따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여러 정각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 아닌가도 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부처님의 법문은 불법승이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대웅보전에 지금 생각났는데 주불이 아미타불이세요. 아 그래요? 네네. 개심사에 대웅보전 안에 주불이 아미타불이시고 양쪽에는 보살이 계시거든요. 아,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뭐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서가모니 네. 부처님 모시고 따로따로 빈파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네. 한 가르침을 다 담고 있는 부처님이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뭐 아미타굴 청산 첩첩 미타굴 개송에 나오는 것처럼 아미타굴도 표현해 주셨고 창해망망 정멸궁 해서 정멸 푸른 바다 부처님의 정멸보궁도 표현해 주셨고 청산첩첩은 세상 곳곳 육지의 곳곳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 창해망망은 바다의 넓은 네. 곳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예. 스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또 물물염내 무가에 해서 모든 만물을 또 아우르는 내용이 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내용으로 신검당에 이 한 줄을 딱 해놓으신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하두로서는 줄에서는 기간 송령 학동은 수행자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느냐 갸우쳤느냐 네. 그걸 묻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달금질하는 어떤 그런 개송이네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세상 만물을 접하면서 이제 정진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개송으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뭐 한 줄이라고 좋아했는데 담고 있는 뜻이 이렇게 또 심오하고 깊네요. 그리고 이양고수하신 분 성보고님은 개심사를 몇 번 가보고 네. 오셨다니까 한번 개심사에 좋은 점들이 심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개심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벚꽃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는 길도 예쁘지만 그 개심사 앞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안양료를 지난 다음에 연못이 있어요. 근데 보통 연못은 다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심사에 있는 연못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외나무 다리로 건널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했는데 그 시대 백제 시대에는 그 연못을 그렇게 사각형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절이 백제 시대 말기에 지어진 절임을 입증하는구나 하는 것도 새롭게 배웠어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
백제 네. 무왕이 불신 깊은 불자였습니다. 아, 네. 아무튼 되게 아기자기하고 꽃도 예쁘고 그리고 정각도 그 자연의 미학을 그대로 살려서 전각들도 너무 예쁘고 사실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에서의 아름다움이 또 있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그렇죠. 예, 그런 미학을 느꼈어요. 서산 그쪽으로 가면 개심사뿐만이 아니라 그 보온사의 터만 남아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또 뭐 마해열의 삼전불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 예. 서장 갔을 때 예. 기억이 전에 고도여행 갔을 예, 때 예. 마해불 예. 바위에 네. 마해불도 네, 백제 후기. 백제 참 예. 유명한 마해불. 네, 백제 후기 마해불. 그쵸. 이거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그때를 생각해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해불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럼. 너무 스마일을 빅 스마일로 웃으셔서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인상이에요.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법사님 따라서 마해불 위에 그 올라가서 네,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올라가서 보기도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처님 모습에 웃는 모습이 백제의 미소라고 해서 예, 참 아름답죠. 예, 정말 보면 같이 이렇게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진짜 서산 가면 볼 게 너무 많네요. 개심사도 가고 백제의 미소도 만나고 저도 서산 쪽으로 자주 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다음에 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한번 갈 때 데려가 주세요. 험한 캠핑 가는데요. 서산 쪽에 캠핑하는 곳이 많아요. 바닷가 캠핑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캠핑하고 자주 가는 편이에요. 텐트 하나 더 치면 되죠. 네. 텐트 하나 더 치라고요? 제가 텐트까지 갈 아, 테니까. 네. 환영하겠습니다. 한 줄이지만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주련을 공부했네요. 이거 할 때 저기 피디님이 이렇게 파도 소리 좀 깔아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심한 스님 창에 망망 정멸궁 할 때 네 하셨어요. 해조 음이 들리면 더 좋겠죠. 좀 네. 바닷가에 바람이 느껴지며 공부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 일으키게 하는 한 줄의 단호한 그런 법문 같은 주련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잠 깨셨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네. 잘 좀 그래서 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항상 그윽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팬 많으신 거 아시죠? 팬은 못합니다. 볼펜? 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방송할 때 도피한사 할 때 그 철조불 안양사로 모시려다 도피한사로 왔다고 제가 찾아본다고 약속드렸잖아요. 그랬죠.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안양사는 군사 분계선 안에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절터만 남아 있대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점사도 했었잖아요. 고성 그렇죠. 금강산 유점사 하는 것처럼 이 안양사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는 절터였대요. 근데 지금 갈 수 없는 곳이고 거기 유물도 많은데 발굴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운 게 지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고 거기에 보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찾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공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여행 즐거우셨나요? 개심사, 마음을 여는 절을 다녀왔습니다. 마음 여셨나요? 훅 들어가면 되나요?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 감사합니다. 즐겁게 2주 보내시고 뵙겠습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